자, 255쪽 5원의 이해 이걸 좀 보십시오. 책을 안 가져오셨어요? 각자? 오늘 갑자기 제가 좀 변경을 했죠? 이제 불교국 보면서 외울 건 외우셔야겠어요. 자, 안이비설 신의 해보세요. 이거 외우고 계세요? 그 다음에 그 육근이죠. 6가지 감각기관. 육근. 여섯 육자 뿌리근자. 육근 뭐라고요? 안. 그러면 이 6가지 감각기관의 대상, 육형. 6가지의 경계, 육경. 색, 성. 자, 색성향, 미촉법. 이제 외우세요. 육근, 아니, 비설, 신의, 육경, 색성향, 미촉법. 이제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온,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나를 구성하는 5가지 구성 요소. 오온은 뭐예요? 색, 수, 자, 색수상행식. 그거 뭐라고요? 오온. 5가지 쌓임. 5가지 집합체. 5가지 구성 요소. 그러니까, 육근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오온, 색수상행식.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오늘은 원래 무상, 고, 무화 하려고 했는데, 이 오온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니카야에서는, 초기불교에서는 무엇이 무상한가, 무엇이 괴로움이고 불안한 심리인가, 또 무엇이 무아인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무엇이 뭐냐면 오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온이 무상하다. 오온이 고이다. 오온이 무아이다. 그래서 오온이 무아이고 고이고 무아임을 알아서 여기에 실증을 내고 의미부여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욕망을 떠나면은 해탈을 할 수 있다. 이게 정형구예요.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염증을 내고 저거 의미 없어? 가치 없어? 요즘 말로 하면 재미없어. 수상행식, 색수상행식 뭐 좋은 느낌에 집착하고 싫은 느낌은 그냥 밀쳐내려고 하는 그런 거 다 이게 부질없어. 영원하지 않아. 그래서 이 오온이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임을 알아서 그 다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가치 부여가 안 된다. 요즘 말로 나 재미없어 그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욕심을 버린다고 했을 때 막 억지로 부리는 것도 이게 욕심을 떠나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데 진짜 욕망을 없앤 사람들은 나 저런 거 재미없어요. 쇼핑 아시죠? 쇼핑. 과다한 쇼핑. 그럼 뭐예요? 과다한 쇼핑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아이고, 쓸데없는 거 과다한 쇼핑한 거 그래 별로 재미없어. 좋아 보이지도 않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이 막 칭찬해주고 그냥 자기 이렇게 하는데 아유 나 남의 칭찬 그냥 부담스러워. 나 조용히 있고 싶어. 이게 욕망을 떠난 경지죠. 그러니까 간혹하다가 사람들이 나 그런 거 하는 거 재미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알고 염증을 내서 실증을 내서 가치부여를 안 해서 그런 것과 그냥 이별하고 그다음에 이욕 모든 욕망을 떠나고 탐착 집착을 떠나면은 해탈을 얻는다. 이게 이제
초기불교의 기본 공식이에요. 그러므로 주체인 오온을 잘 알아야 돼요. 오온이 뭔가. 반야신경 외우시죠? 뭐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그 다음 뭐죠? 관사제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괴로움을 건너느니라. 이게 반야신경이죠. 오온이 색수상행식 오온이 다 공하다는 사실을 알면은 괴로움이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대승불교에서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온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평범하게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말해요? 아, 오늘 내가 참 즐겁다. 내가 행복하다. 아니면 오늘 나는 참 괴롭다. 지금 나는 참 불행하다. 우리 이런 말 하죠. 이 말 이해 안 가나요? 나 여러분이 대답 안 하면 불안해요. 여튼 상식적인 말을 하면 다들 긴장을 해. 여기에 또 뭔가 스님이 트릭을 걸어놓나. 자, 우리 평범하게 나는 어쩌어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 나라고 하는 것은 뭐지? 내 이름이 나인가? 그죠? 근데 이름이 나라고 하면은 이름을 또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은 내가 나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가 임시적으로 붙인 것이고. 근데 내가 오늘 기분이 참 좋다. 내가 행복하다. 이 말을 곰곰이 보면은 내가 참 내가 기분이 좋다. 이 말. 내가 요즘 행복하다. 이 말은 내가 기분이 좋다. 이런 말하고도 비슷할 수 있죠. 아, 나 요즘 정말 괴로워. 이러면은 내가 요즘 괴로워. 아, 내 아들 때문에 내가 괴로워. 우리 그러죠. 내 아들이 뭐뭐 하는 짓을 보고 내가 굉장히 속상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우리 이렇게 말하죠. 또 대답 안 해. 안 어렵죠? 그럼 그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내 자녀가 하는 짓이 이러고 내 자녀가 요즘 내 말에 대꾸도 안 하고 뭔 말하면 팩 하고 토라지고 여러분도 많이 해봤죠? 그러고 그냥 엄마 아빠를 딱 무시하는 표정을 짓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그냥 불만만 톡톡 터뜨리고 이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우울하고 속이 상하고 이래. 내가 쟤를 왜 키웠는가 참 처량해. 우리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색수상 용식 오온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죠? 자녀가 나를 본체만자 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눈으로 자녀의 그것을 본 거죠. 안이비설시 눈이 색 대상 자녀가 어찌했든 자녀의 얼굴 표정을 본다 됐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리고 자녀가 뭐라고 툭툭 말대꾸하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 뭐예요? 기로 기로 색성 소리를 듣죠. 그러면 아주 상식적으로 뭐가 발생돼요? 거기서 싫은 느낌, 좋은 느낌이 발생되죠. 그러면 좋은 느낌이 발생되면 내가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그러죠. 그런데 전화가 왔어. 딸내미한테. 전화를 받았어. 웬일이냐 하니까 오늘 아빠 생일이시죠? 그냥 엄마가 미역국은 끓여주었어요. 하면서 그냥 이게 나를 낳아줘서 고맙고 저거 이게 생신 축하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좋고
자녀의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이 사랑스러운 모습이 그림이 그려지죠. 이미지가. 그래서 더 앞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이 물씬 솟죠. 요게 바로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초법이 만나가지고 수상행식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이 오온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뭐 하다 이 말은 나는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색, 수, 상, 행, 식, 오온의 결합체란 말이에요. 나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 들어가요. 그냥 무조건 나라고 하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만히 보니까 색, 수, 상, 행식, 오온의 결합체다. 이렇게 봐요. 다 몸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물질 색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오늘도 수없이 어떤 느낌을 형성하고 살았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떤 이미지를 딱 떠올리고 이미지를 만들기도 했죠. 그 다음에 오늘은 뭐를 하고 싶다라는 의도도 형성되고 뭐를 하고 싶어서 말로도 표현하고 몸짓으로 표현됐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 하루는 무언가를 보고 듣고 냄새 맡고면서 거기에 대해서 식별하고 알아차려 있죠. 이런 거죠. 오늘 기온이 덥다. 이 말은 뭐예요? 이 피부, 안이 비설 신, 몸, 피부 접촉으로 무언가를 감촉하니까 덥다 뭐라고 하는 식별작용을 일으키면서 덥다라고 하는 느낌, 덥다라고 하는 식별작용,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러니까 괴롭다, 짜증나다 이런 느낌이 발생되죠.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행복하다, 불안하다, 나는 요즘 말로 난 존재감이 있다. 또 누군가를 또 미워하면은 저 미운 놈 해가지고 머릿속에 딱 그려지고 사랑스러운 사람 하면 또 머릿속에 그려져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색소상행식 오온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펼쳐보세요. 255쪽. 오온의 인해. 자, 읽어보십시오. 거기 여학생부터. 오온이란 무엇인가? 경험 세계를 구성하는 5 요소를 일컫는 말이다. 자, 여기서 경험 세계를 구성하는 5 요소. 밑줄 그으세요. 물질 현상, 느낌, 지각, 지음, 의식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험 세계란 나에 의해 경험되는 세계를 가리킨다. 곧 나에게 비추어지고 나에 의해 이해된 세계를 말한다. 이와 같이 오온이란 나에게 포착된 경험적 요인들을 5갈래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오온으로 구성된 세계란 나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오온의 가르침은 다름 아닌 나 자신에 관한 것이며 나 자신에 관한 분석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즉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오로지 나 홀로 존귀하다라는 구절이 있다. 얼핏 나만을 내세우도록 조장하는 가르침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자. 사실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혼자만의 존재이다. 나 자신과 더불어 내가 처한 모든 환경은 나대로의 경험과 이해가 빚어낸 결과이다. 설령 부처님이나 하느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내가 우선 존재해야만 한다.
결코 그분들이 나일 수 없으며 세상의 어느 존재와도 바꿀 수 없는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뿐이다. 나란 존재는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밀폐된 공간에 비유할 수 있다. 나에 대한 관념이 강해질수록 폐쇄된 공간이 불러일으키는 질식의 공포는 더해간다. 그런데 내가 존재하는 한 밖으로 빠져나갈 여지는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또한 밀폐된 공간 너머에 또 다른 나를 상정할 수도 없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의 나는 이미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쩌면 나라는 생각은 이러한 폐쇄 공포증으로 야기된 정신 착란의 결과일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현재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밀폐된 공간 속 혼자만의 이야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원설은 나라는 밀폐된 현실을 자각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모은다. 대부분의 중생들은 오원이라는 장막에 갇혀 살아간다. 그럼에도 그러한 사실을 망각한 채 그들이 빚어내는 나라는 허상에 붙들려 살아간다. 이러한 양상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배우지 못한 본부는 물질 현상을 자아라고 관찰한다. 혹은 자아가 물질 현상을 소유한다고, 혹은 자아가 물질 현상이라고, 혹은 물질 현상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한다. 오원설의 취지는 이러한 나라는 견해의 장막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데 있다. 이 순간 이처럼 자명하게 포착되고 있는 나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곰곰이 들이켜볼 일이다. 사실 이것은 물질현상, 느낌, 지각, 지음, 의식 따위 중 어느 하나이거나 혹은 이들이 뒤엉켜 나타난 결과에 불과하다. 결국 오온이라는 경험적 요소들과 별개로 존재하는 나란 찾을 수 없다. 또 결국 오온이라는 경험적 요소들과 별개로 존재하는 나란 찾을 수 없다. 여기에 비추을 것에 뒤에 나오는 무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색소상 형식 오온이라는 경험적 요소들과 별개로 어딘가에 존재하는 나란 찾을 수 없다. 계속하세요. 이처럼 계속 읽으세요. 이처럼 자명한 것으로 여겨지는 나마저 일순간의 경험과 관심이 빚어낸 흘러가는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할 때 절대로 존재로서의 나가 출현한다. 앞으로 묘사했던 밀폐된 공간으로서 나가 곧 그것이다. 그러한 나란 오온에 도취된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초기 불교에서는 오온을 자아로 착각하는 경우에 대해 현재의 몸의 메인 견해라고도 한다. 이것은 물질 현상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충동, 생각, 이미지 따위를 자기 자신으로 오해한 상태이다. 이러한 오해는 스스로를 나라는 신화 속에 가두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경전에서는 바로 이것을 오온에 집착한 상태, 즉 오취온으로 부르기도 한다. 붓다는 이러한 상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한다. 오취온에 빠지게 되면 오온의 노예로 살아가는 내가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붓다는 오온 각각에 대해 질병과 같은 것으로, 종기와 같은 것으로, 죄악으로 보라고 이른다. 자, 다시 255쪽 첫 페이지로 갑시다. 여기서 문장 하나하나에 약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 다시 요약합니다. 나는 5가지 구성 요소, 즉 오온입니다. 오온은 뭐죠? 그냥 색수상 행식. 한자에도 외우세요. 색수상 행식.
이게 나란 말이에요. 나의 오온 색수상행식 집합체를 그 다음 중요한 거 이름하여 나라고 한다. 굳이 이름 붙여서 여기에서 자라는 말이 나왔죠. 자, 우리가 이제 자를 완성한다 이거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자, 아트만이라고 들어봤나요, 여러분? 아트만? 여기서 자아는 아트만의 다른 이름인데, 이 뒤에서 제가 오온이라는 경험적 요소들과 별개로 존재하는 나란 찾을 수 없다 이 말을 했어요. 자, 현재 지금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있죠. 몸을 가지고 있고 느낌이라고 하는 경험을 계속 하고 있죠. 우리는 안이비설 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을 대하면서 싫다, 좋다, 불쾌하다, 유쾌하다 계속 느낌이라고 하는 경험을 발산하고 있고 경험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속에서 계속 머릿속에 뭔 그림을 그려, 그림을. 심상, 마음의 그림. 이것도 어려운 일 아니죠. 마치 거울에 나무와 물과 꽃이 내 얼굴이 보이듯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안이비설 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을 대하면서 뭔가 발생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머릿속에 이미지, 그림을 그리고 살죠. 이게 색수상할 때 상이란 말이에요. 상, 심상, 이미지와. 여러분 여행 가시면 어떻게 돼요? 여행지가 딱 머릿속에 기억되죠. 또 여행지나 어디 가서 특별한 광경이나 특별한 상황을 만나면 그것이 딱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이게 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색수상 행식 이 오온과 별개로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인도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냐? 별개로 아트만이라고 하는 고정불변의 존재가 있어가지고 이 아트만이 내가 무엇을 눈을 보는 것도 조정하고 내가 어떤 느낌을 만드는 것도 아트만이 조정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대 종교나 사상에서 뭐가 막 변하고 사라지고 이러면은 불안해. 그러니까 자동 발생적으로 고정되고 불변하고 죽지 않는 가장 이것을 상정해요. 그러니까 이 내 속에 나가 색수상행식 오온이 다 변하죠. 여러분 느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어떤 느낌이 있는데 이제 예전에 굉장히 좋은 느낌과 이렇게 좋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사라지기도 하고 변하잖아요. 전부 변하고 재물과 권력과 명예도 그냥 또 이 몸뚱이도 그냥 전부 변하고 하니까 불안해. 그냥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 내가 왜 말을 할까? 내가 왜 이런 느낌을 만들까? 내가 왜 불쾌한 생각이 날까? 나는 왜 누군가를 미워할까? 누군가를 사랑할까? 할 때 미워하고 사랑하고 불쾌하고 느낀 그것에 뿌리가 있다고 사람은 생각해. 고정불변적인 것이. 그것을 때로는 하느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인도 사람들은 이 안에 죽지 않는 고유의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아트만이라고 그래요. 자, 상일주제 해보세요. 이게 칠판이 없네. 자, 상자는 우리 항상한다 할 때 상자 아시겠죠? 항상한다. 항상한다. 그 다음에 이런 한일자. 항상한다는 말은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
상일, 고정되고 불변되고 영원한 그 무엇이 있다. 이게 상일이에요. 그 무엇이 주제. 우리가 무엇을 뭐 이렇게 주제한다고 그러죠. 조정하고 만들어내고. 기독교에서 많이 쓰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이 세상을 주재하시는 하느님. 이렇게 말하죠. 아트마는 내용적으로 상일 주제예요. 상일, 고정불변 영원한 그 무엇이 하나가 딱 있어가지고 이것이 나의 느낌을, 나의 시각작용을, 나의 청각작용을 온갖 것을 조정하고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우리 그 생각을 인도 사람들은 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거 없다야. 그래서 무아예요. 무아라는 말이. 지금 이렇게 색수상행식 오온의 존재로서 나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색수상행식 오온의 존재로서 현재 지금 여기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죠? 이것이 없다는 무아 아니에요? 이게 무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 이거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는 이게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이걸 없다고 하지? 사람들이 이래요. 무아라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불교를 현실 부정의 종교. 아니면 뭔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미칠 수 없는 깊은 심오한 그 무엇이 있다고 해서 이 관념화 신비화. 그거 색소상행식 오온으로서 활발하게 실존하는 내가 없다는 무아가 아닙니다. 여기서 무아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색수상행식 오온과 별개로 상일 주제 고정불변 영원히 있는 그 단독자 하나가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지배하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돌아가냐? 이것과 저것이 끊임없이 연기작용으로 발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느낌이 바람씨 요즘 뭐 기분 좋은 일 있었어요? 자, 우리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계속해서 보고 대화하고 하니까 기분이 좋고 보람이 있고 대화 속에서는 희열이 있고 깨달음의 기쁨이 있고 이래요. 그러면은 그 기쁨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신이 만들었어요? 아니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그 무엇, 색수상행식 오온과 별개로 있는 그 무엇이 내 눈을 조정하고 내 생각을 조정해서 너 기뻐라, 너 기분이 좋아라고 조정하지 않죠. 바로 이거예요, 그냥. 부탁해서는 인간의 희노애락, 시비분별, 고통, 불행 모든 것은 그것을 어느 상일 주제자, 고정되고 불변한 어떤 그 위대한 힘을 가진 보이지 않지만 그 있는 그 무엇이 나를 조정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찰나찰나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 만나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걸 연기, 인연하여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말미암아서 수상행식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다만 이게 이제 단순한 것 같지만 또 깊어요. 이 말은 뭐냐? 내 삶은 행복과 불행은 이름하여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만들어진다.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어라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누가 내게 만들으라고 조정하고 주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찰나찰나 순간순간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 만나가지고 어떤 느낌과 이미지와 우리들의 의도와 언행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요게 우리의 삶의 전부다.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과목을 오늘 다 못 배운다고 이해 못한다고 해서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오온에 이해했는데 다음에 색수상행식 하다가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100%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자, 다시 하겠습니다. 오온이란 무엇인가? 경험 세계를 구성하는 5 요소이다. 물질 현상, 색 해보세요. 색, 느낌, 시각, 지음, 의식. 자, 색수상 행식이 곧 오온이고 나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험 세계란 이름하여 나에 의해 경험되는 세계를 말한다. 곧 나에게 비추어지고 나에 의해 이해된 세계를 말한다.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비추어지고 나에 의해 이해된 세계다. 나에 의해 해석된 세계다. 이와 같이 오온이란 나에게 포착된 경험적 요소들을 5갈래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오온으로 구성된 세계란 나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실지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에 유념해야 된다. 오온의 가르침은 다름 아닌 나 자신에 관한 것이며 나 자신에 대한 분석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오온으로 구성된 세계란, 다시 말해서 색수상행식 오온이란 여기에서 나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실지하는 세계가 아니라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여러분 지금 내 몸을 보세요. 몸을 보세요. 자기 몸을. 이 몸은 색수상 행식에서 어느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색이죠. 색, 형태가 있는 것. 컬러가 형태가 있는 것. 색은 자연적인 요소로는 형태가 있고, 이렇게 딱 다가가되면은 장애가 생기죠. 지금 컵이라는 거 보세요. 형태가 있습니까? 빛깔이 있죠? 이렇게 딱 해갖고 장애가 되죠? 이게 자연적인 요소로는 이걸 물질이라고 그래요. 물질 현상인데. 덥다. 더운 기후는 물질 현상이에요. 춥다. 추위. 요즘은 기후위기라고 그러죠. 기후는 곧 물질 현상으로서의 세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자, 우리들이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라는 말이 존재하고 있죠, 우리는?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라고 하는 말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이라는 말은 나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있는 실제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느낌, 괴로운 느낌,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는 이런 것들은 말로 존재하고 있죠. 야, 좋은 느낌. 벌써 말이죠. 하나의 개념이죠. 싫은 느낌 하나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나와 무관한, 다시 말해서 안이비설신이가 무관한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에 의해서 구성된,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요. 수상행식에서 세 번째 상. 그 상을 보면은 모양상자에 마음심자에 이 마음에 내리에 이게 모습이 딱 포착된다 이래서 상이. 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고마운 사람, 무서운 사람은 일단 여러분 언어로 존재하고 있죠? 고마운 사람, 싫은 사람, 무서운 사람, 좋은 사람. 발음씨? 제가 법인 스님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무서운 사람으로 보여요? 좋은 사람이 진심이에요? 네, 보세요. 근데 우리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해서 우리는 살아갈 때 부득이 언어를 써요. 그렇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고마운 사람, 시끄러운 사람, 무서운 사람, 왠지 꺼림직한 사람,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 편안한 사람, 수없는 언어 세계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와 무관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늘 불교는 마음인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 여기 가슴에 갇힌 주관적 마음이 아니에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요. 좋은 사람, 편안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은 좋은 사람, 편안한 사람은 그림이 내 머리, 내 속에 그려져 있나요? 아니면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나와 상관없이 좋은 사람, 편안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이 말이에요, 지금. 불교가 마음 공부를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그냥 조용하게 위파사나하고 조용히 해서 편안해져. 그러니까, 마음 공부 잘했다. 이런 식으로 마음 공부가 전부 아니에요. 이거 잘 하셔야 돼. 예. 고마운 사람, 편안한 사람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도로 가져가고 이래서 고마운 사람, 좋은 사람, 편안한 사람. 여기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오온이란 나에 의해서 포착된 경험 세계라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나라고 하는 마음의 거울에 비춰진 거예요. 고마운 사람, 편안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은 저 사람이 나의 마음에 비춰지는 거예요. 또 나는 저 사람에게 가서 비춰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이에요. 나는 아니, 비설, 신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여러분. 법인 스님이라는 나는 아니, 비설, 신의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 색이죠. 여러분이 어떤 말을, 대화를 해요. 그러면 소리를 듣죠. 그런 거죠. 근데 반대로 이게 참 묘한 놀이에요. 나가 아니비설 신의가 여러분이라는 색성향 미촉법을 가지고 보는데 역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색성향 미촉법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 돼. 잘 살아야 돼. 우리는 주관적으로 해갖고 내가 계속 저 사람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여기서 수상 행식을 형성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이 자체가 누군가의 나는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면은 보시하고 돈 보시하고 봉사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가장 최고의 자비심은 내가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나의 삶의 행위가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은 친절하게 미소 짓는다. 그러면 누군가가 친절하게 미소 짓는 나를 보잖아요. 그러면 좋은 느낌이 일어나죠. 발음 신자도 안 무섭죠. 네? 어렵지도 않죠. 첫 번째 만남에서는 좀 긴장했어요? 어려웠죠. 근데 두 번, 세 번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좋았어요? 다행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앞으로는 무상, 없을 무자, 항상 등자. 어떤 이미지든지 느낌이든지 그때 만들어진 것이지 그게 고정불변으로 영원히 가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경험적, 늘 여기서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모든 건 경험적 요소라는 것은 어디 가서 이벤트로 체험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안이비설신이 색상에 미쳤고 지겹게 외우세요. 이제 늘 우리는 안이비설신이가 색상의 미촉품을 만나고 있어요. 예. 나는 안이비설신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면서 누군가에게는 나는 색상의 미촉. 그러니까 최고 가는 보시는, 최고 가는 자비는 내가 잘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평화롭고 미소 짓고 친절하고 겸손하면은 누군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좋은 이게 의도가 일어나서 기분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정성스럽게 대접하면은 대접을 받는 사람이 수상 행식이 좋은 쪽으로 가죠. 그럼 복돼요. 우리가 좋은 세상이 되려면 정말 내가 잘 살아내야 돼. 그래서 어느 교성에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이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 나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때로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복 짓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좀만 하고요. 다시 한번 지겹게 읽어봅시다. 오온이란 무엇인가 경험 세계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말한다. 물질, 현상, 느낌, 지각, 지음, 의식 등이다. 그러니까 불교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마음이다. 모든 것이 마음의 조작이다.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마음이 투사된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내가 내 몸을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 몸을 혐오해야 되나요? 젊은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나요? 노쇠, 늙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내 몸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져야 되나요?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지금. 색수상 행식 오온을 배운다고 하는 건 인간의 몸이 나라고 하는 게 색수상 행식 오온으로 구성됐다. 이것을 정보 지식으로 배우자 함이 아니에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 색이라고 하는 것을, 색은 경험 요소로서의 색이에요. 객관적인 실제로의 색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70, 80 된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70, 80 먹으면 여기 70세 안 계세요? 70세 안 계시네? 안 계시죠?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예요. 70세 있으면은 있다고 판단하면 80세 안 계세요? 이렇게 말하거든. 그런데 7, 80 해갖고 형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주름이 지고 피부가 까칠하고 허리가 굽고 눈이 침침하고
모양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 색수상행식할 때 색은 곧 내 몸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땅이나 흙이나 뭐 건물이나 이런 거 나무 보이죠? 그것도 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는 색수상행식 오온임과 동시에 이 세계도 색수상행식 오온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기에 산이 있고 저기에 건물이 있고 내가 저것을 바라보는 별도의 존재로서 여기가 관찰자로서 내가 있고 관찰 대상으로서의 저기 산과 건물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여기에 내가 있죠. 보는 내가 있죠. 관찰하는 내가 있죠. 근데 관찰 대상으로서 저것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주관적인 내가 있고 저기에 객관적인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더 넘어서 저 물질은 나에게 인식되는 것으로서의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계셔요? 아버지 어머니 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러면 얼굴이가 피부에 노화 현상을 보죠. 근데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나이 드시면 볼 때 혐오해요? 싫은 느낌 내세요? 안 내죠? 근데 내는 사람 있죠? 왜 그래요? 내는 늙음이 추하고 혐오스럽다고 싫다고 왠지 꺼림직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내 부모가 아니거든. 동일한 대상이잖아요. 노인네, 어르신. 82세 드셨다. 동일한 대상이잖아요. 근데 자녀들한테는 동일한 대상 그 사람은 물질이죠. 일단 몸. 물질이라고 하지 맙시다. 몸. 80대의 사람의 몸을 보는 것이 이게 색수상에서 색인데 동일하게 보여집니까? 다르게 보여집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몸은 보여지는 몸이에요. 내게. 알겠어요? 내게 보여지는 몸이에요. 이게 불교에서 물질과 마음이 별개의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부모와 할머니는 어떻게 돼요? 보여지는 부모님이죠? 노인네죠. 또 참 그냥 못 모르는 사람은 한테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또 다르다.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경험되어진 나의 마음으로 보여진 내 마음이 저쪽으로 간 저 사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던 그런 것으로서의 사람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내가 내 몸을 볼 때 내가 내 몸을 보죠. 내 몸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보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실존으로 갑시다,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계속 10년, 15년, 20년 가면은 나와 여러분의 피부는 어떻게 돼요? 쭈글쭈글하고 거칠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자기 몸 볼 때 우울하고 짜증나고 침울하고 그냥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면 창피하고 그러실 겁니까? 아니어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 못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몸을 바라보는 색수상행식 원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바라보는 내 몸을 바라보는 것에 혁명이 있어야 되죠.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앞으로. 우리들의 열반,
고요하고 편안하고, 응? 이런 삶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예? 우리가 자꾸 마음 공부하는데, 그도 이야기했죠. 내 몸은 객관적, 당신의 몸은, 다른 사람들의 몸은, 내 몸은 객관적 실제로서의 나와 무관한 그 몸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 마음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이것으로서의 몸이란 말이에요. 늙음이라는 현상, 쇠락, 노쇠라는 현상, 죽음이라는 현상,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아파트도 마찬가지다네. 아파트는 여러분 색수상 행식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색이죠. 근데 아파트를 바라보는 게 뭐 주상복합 아파트, 광주에도 주상복합 아파트 있나요? 있어요? 안 봤는데 어디가 있나요? 난 서울 가서 3일을 살아봤는데 죽겠던데 나는 정말 답답해가지고.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현실적으로 그런 주택도 형태를 가지고 있고 장애가 되니까 색이죠.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아니라 우리는 아파트 집을 바라볼 때 벌써 이미 우리는 그 집을 향해 마음이 딱 거기에 가 있어. 마음으로 구성돼 있어. 32평, 15평, 56평, 어느 단지에 이것에 그냥 전부 오염돼 가지고 자부심을 느낀다든가, 고마움을, 부러워한다든가, 온갖 게 다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게 일률적이지 않다는 거죠. 색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난 답답해 죽겠어요. 어느 누구가 그래서 놨대요. 생각해보면은, 10억, 20억, 30억 되는 거대한 아파트가 쭉 있는데, 자기 땅도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꽃도 못 심고, 꽃도 없고, 텃밭도 없고, 이렇게 해갖고 공적으로 뚝 떠가지고, 이렇게 한 60평 해가지고, 저기서 어떻게 살까? 아이고, 나는 그냥, 한 6, 7평의 텃밭이 있고, 마당이 있고, 햇빛이 있고, 꽃을 피울 수도 있고, 상추도, 고추도 이렇게 해갖고 하고, 새가 울고, 바람이 불고, 그냥 좋은 공기를 받아들이고 이것으로서 참 이 집이 좋아. 우리 이럴 수 있죠. 이거 보세요. 이게 제가 문학적 수사가 아니라 객관적 대상인 색에 대해서 우리는 색수상행시에서 색에 대해서 늘 불교 공부하면서 색은 몸이고 어떤 물질로 된 뭐고 막 지수화풍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들이 대하는 물질 현상, 숲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땅을 어떻게 볼 것인가, 건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동차는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물질이죠. 자동차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몸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다른 사람의 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가 있는 그것이고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있는 그것이다. 내가 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절대적인 수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짜리 몇 평에 어디에 아파트 주거 공간은 가지면은 이러하다는 이것이 전부 가격은 얼마일지 몰라도 거기를 바라보는 행복과 그림은 각기 다릅니까? 같습니까? 각기 다르죠.
바로 이거예요.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마음 공부. 특히 우리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 뭐 주거 공간, 뭐 차량의 공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질입니까? 마음입니까? 정신입니까? 물질이죠. 옷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거 당면한 우리들의 화두란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노쇠 물질 현상, 몸의 노쇠 현상을,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해서 변해가죠. 그러면 늙어가고 힘이 없죠. 이 늙어가는 몸의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부 항상됨이 없다, 고정됨이 없다, 모든 건 물질도 변한다. 그러니까 몸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라.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리라. 무상고무화. 이렇게 이제 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10분 쉽시다.
다음에 물질 현상 253쪽 71번. 자, 연이어서 읽어보세요. 물질 현상 색. 물질 현상이란 무엇인가? 오온의 첫 번째 항목으로서 느낌이나 지각 따위의 정신 현상과 대조를 이루는 물질적 경험 내용을 가리킨다. 물질적 경험 내용이라고 했죠. 경험 내용. 경험 내용. 자신의 몸을 비롯하여 외부적으로 보거나 듣는 감각적 대상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것에 대해 경전에서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라는 네 가지 요소와 이들 네 가지로부터 파생된 현상들로 설명한다. 이들은 나의 육체를 비롯하여 외부의 물질적 환경까지를 망라한다고 할 수 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체를 비롯하여 외부의 물질적 환경까지를 망라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서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질적 현상들이 전부 다 색이죠. 근데 그 색은 나와 무관한 객관적 대상이 아니라 내가 단순히 관찰하는 것으로서 대상이 아니라 명칭으로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서 구성된 경험적, 물질적 경험 요소입니다. 자, 계속하세요. 물질 현상은 나의 경험을 통해 드러난다. 땅의 요소는 뻣뻣하거나 부드러운 것으로, 물의 요소는 흐르거나 적시는 것으로, 불의 요소는 뜨겁거나 차가운 것으로, 바람의 요소는 호흡 따위의 움직임으로 경험된다. 이들이 경험되는 양상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거치적 거린다라는 이유로 물질 현상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거치적 거리는가? 차가움도 거치적 거리고, 뜨거움도 거치적 거리고, 배고픔도 거치적 거리고, 목마름도 거치적 거린다. 파리, 모기, 바람, 파충류 따위의 접촉도 거치적 거린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거치적 거리는 까닭에 물질 현상이라고 부른다. 매우 그냥 일단은 오늘 매우 상식적인 이제 판단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저기 옆에 여학생한테. 물질 현상은 자명하게 포착되는 특성을 지닌다. 몸으로 경험되는 차가움이라든가 뜨거움 따위는 무엇보다도 직접적이다. 오온으로서의 물질 현상은 관념적 분석의 대상이 아니며 오로지 경험적으로 존재한다. 눈, 귀, 코 따위에 의해 포착되는 모든 물질 현상이 그러하다. 눈, 귀, 코, 안이비설 신의로 안이비설 신의에 의해서 포착되는 모든 물질 현상은 우리가 경험적 존재죠. 음식은 물질이죠. 네. 근데 우리가 먹음으로 해서 먹는 행위로 해서 음식이라고 하는 물질은 포착되죠. 네. 네. 자, 계속하세요. 이들은 나의 의지나 발언과는 상관없이 거치적거리면서 이 순간에 나를 외부적으로 강제한다. 이 점에서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물질 현상이든 과거에 경험했거나 혹은 미래에 경험하게 될 물질 현상이든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순간순간 몸과 마음을 통해 맞닥뜨리게 되는 현상들로서 거치적거리는 방식으로 나의 경험 세계를 구성한다. 그러나 오온의 물질 현상이란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자, 늘 이렇게 말해요.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불교는 연기 사상이에요. 이것과 저것이 말미암아 무엇이 발생하는 것이지 여기에 이것이 있고 저기에 저것이 있는 딱 금을 그어놓은 주관과 객관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그것으로서의 그것이다.
그래서 늘 여기서 물질 현상이란 있는 그대로 실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 읽으세요. 또한 이것은 자연과학적 사물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어젯밤에 마셨던 시원하고 달콤했던 음료가 아침에 깨어나서 살펴보니 해골에 담긴 빗물이었다고 치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시원함도 달콤함도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물질 현상은 경험하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 나 자신이 처해 있는 그때그때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경전에서는 물질 현상에 대해 겐지스의 물거품과 같이 공허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붓다는 물질 현상을 무상으로, 괴로움으로, 무아로 관찰하라고 이른다. 무상이란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사실은 이것이 외계의 자연과학적 변화를 가리키지 않는 것이다. 무상의 진리는 물질 현상을 통해 드러나는 나 자신에 관한 가르침이다. 즉 나에 의해 포착되는 물질 현상의 덧없음과 허망함을 일깨운다. 괴로움이라든가 무아의 진리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에 들어가야 한다. 괴로움이란 그러한 물질 현상에 대해 품게 되는 정서적 반응을 가리키며 무아 또한 바로 그것의 허구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뒤에 이제 무상 앞에 부상고 무아에 의해서 설명되니까 이해하려고 굳이 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 무상하다 이 말은 외부의 객관 대상, 자연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상은 영원하지 않는다, 변한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불교에서 재행무상 들어봤나요? 모든 행은 무상하다 이 말은 여기서 행은 몸통작이 아니에요. 행은 심행이에요. 마음의 행위예요. 마음이 곁들인. 그러니까 마음으로 조작된 현상은, 행위는, 마음의 변화 작용은 무상, 고정 불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한다. 이게 무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색이 무상하다 하는 말은 자연 현상이 그냥 변화, 나무가 꽃이 피고 씨앗이 있고 변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시들고 이것은 일단 자연 현상은 무상하기는 하죠. 항상 하지 않죠. 예. 내 방에 제라늄 꽃이 한 26일간 버티다가 이제 시들었어요. 그건 무상이죠. 여기서 재행무상, 붓다가 가리키는 무상은 그런 자연현상의 변화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조작되어 있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꽃은 여러분 연꽃이 피면은, 꽃이 피면은 꽃은 물질이죠. 예. 물질 현상이죠. 씨앗이 발아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시들시들하고 지고 꽃의 물질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거울에 비춰지는 꽃이 무상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꽃이라고 하는 것이 늘 영원히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 이게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다고 딱 붙잡아두니까 괴로움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꽃이라고 하는 것이 활짝 피었다가 나중에 시들시들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에 그렇게 포착하면은 꽃이라는 현상이 시들시들한 걸 포착하는 게 아니라 실은 시들하고 떨어지는 꽃을 볼 때 우리는 객관적 대상인 꽃을
꽃의 현상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에 맺힌 그 꽃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꽃에 대해서 미안한 짓을 하느냐 하면 염치 없는 짓을. 꽃이 있으면 예쁘다 예쁘다 해. 시들시들 하면 에이 시드네 이래. 그리고 나중에 이러면 아유 추하다 이래 시들시들하. 뭔 짓인가 모르겠어. 꽃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쁨을 준 꽃을 바라볼 때 시들시들하면 아이고요 기쁨을 준 꽃이 시들시들하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서 꽃도 한 생애를 이렇게 가는구나 내게 기쁨을 주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꽃이 활짝 피는 어느 순간만을 내 마음이 딱 포착해서 아름답다고요. 시들시들하면 이렇게 하고 우리가 참 범하기 쉬운 마음에 굉장한 오류예요. 시든 꽃을 담담히 바라볼 줄 알아야 돼. 그런 꽃의 시듬과 사라짐을 담담히 마음으로서 포착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기가 자기 몸에 대해서 나중에 혐오해. 내가 늙고 이러면. 자, 계속해 보세요. 물질 현상은 나라는 스펙트럼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나의 바람이나 의도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다. 예컨대 물질 현상으로 이루어진 나의 육신은 내가 원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며 또한 나의 바람이나 의지에 따라 늙거나 병드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육신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그것에 덧없음이 야기하는 괴로움에 빠진다. 잠깐 육신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그것에 덧없음이 야기하는 괴로움에 빠진다. 이게 이제 아주 잘 생각해야 돼. 이 육신이 나인가? 잘 생각해야 돼.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고 고정불변의 그 무엇 변하지 않는 나라고 생각하니까 육신의 변화에 따라서 우울하고 그런 거예요. 자, 계속해 보세요. 물질 현상이 바로 나다라는 사로잡힌 자에게 물질 현상은 변화하여 다른 것으로 바뀐다. 물질 현상이 변화하여 다른 존재로 바뀌는 까닭에 근심, 슬픔, 괴로움, 불쾌, 절망이 일어난다. 이건 매우 간단한 거예요. 메시지는 변하면 변한다고 그냥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 변하고 있는데 왜 안 변하려 한다고 인정을 안 하고 변하지 말라고 꽉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아주 누군가에게 그냥 아주 모욕을 당했어요. 모욕을 당하면 그 순간에 그냥 굴욕감은 들죠. 근데 왜 이것을 그냥 3년, 5년, 10년, 20년 꼭 갖고 가려고 하는지 몰라. 변하게 되어 있어요. 또 변화는 내가 나의 의도와 수행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주의하게.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변하고 또 내 의지로서 변화시킬 수 있다. 계속 해보세요. 오온의 물질 현상이란 객관적인 실제가 아니다. 이것은 계량화된 수치로 측량하거나 계산하기 곤란하다. 뻔뻔함이라든가 뜨거움 따위의 방식으로 포착되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경험을 통해 존재할 뿐이다. 이와 같이 물질 현상은 나라는 색안경을 통해 포착되는 까닭에 있는 그대로의 실제로부터 벗어나 있다. 이것에 대한 집착과 갈망은 사막의 신기루를 쫓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따라서 붓다는 물질 현상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으라고 이른다. 그리하면 그것은 뿌리가 잘린 야자수처럼 다시는 자라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이제 물질 현상, 재물,
뭐 재물, 돈, 그다음에 옷, 그다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을 많이 축적하려고 하는 욕심도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편견, 사견, 편견. 그래서 몸은 어떠어떠하다. 몸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편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보톡스 맞으려고 그래요. 보톡스 맞으신 분 계세요? 맞았어요? 얼굴이 빨개져. 맞았는가 보네.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의학이 발달되면 인간이 죽지 못하는 고통에 직면해요. 이게 죽지 않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 세상이 올 수도 있다. 현대 의학에 의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건물을 뭐 리모델링 하듯이 인간 몸을 리모델링 하면 앞으로 150년을 살 수 있다고 지금 의학이 이러거든요. 앞으로 큰일 나요. 죽을 때 죽어야 돼요. 죽지 못하는 것. 예? 그냥 100세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막 살려고 발버둥 치고 막 의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부처님 말씀은 뭐든지 자연스러움을 거부하고 집착하고 매달리면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정길 씨 그 거룩한 불편에 나오잖아요. 썩을 때 썩는 것이 아름답다. 이 말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앞으로는 이제 우리 사회가 이 존재를 색수상행식 오온을 바로 유지하고 변하지 않게 하고 유지하고 집착하고 딱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의 재앙이 희한하게 올 거예요, 아마. 예전에는 전염병과 기근과 질병으로 수명이 짧아서 이제 고통스러웠는데 앞으로는 이제 수명이 길어가지고 고통스러운 시대가 온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을 이제 거역하는 이 과보를 참 받게 될 것이다. 이제 150살 돼보세요. 이제 인간 평균 수명이 이제 어쩌려고 해. 이제 국민연금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직장 이제 저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냥 살아가면서 별이별해서 그러니까 적당한 자연스럽게 잘 죽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재행무상에서. 자, 그 다음에 느낌 하나 할까? 느낌 한번 읽읍시다. 자. 느낌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의 느낌은 오원의 두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각기나 자음 따위와 지음 따위와 더불어 정신현상에 속한 경험의 갈래를 일컫는다. 감각적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감정 따위가 곧 그것이다. 느껴지는 것을 느낌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엇이 느껴지는가? 즐거움도 느껴지고 괴로움도 느껴지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것도 느껴진다. 이와 같이 느껴지는 것을 느낌이라고 한다. 느낌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된다.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라는 세 가지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념 적용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해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에 의한 두 가지 분류 방식을 추가한다. 그리하여
즐거운 느낌,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이라는 방식으로 도합 9가지 느낌을 나열한다. 한편 오온의 가르침과 관련된 경전에서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접촉에서 생겨난 느낌이라는 6가지 분류법을 더욱 선호한다. 자, 여기서 경전에서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 안이비설신이죠. 안이비설신이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색상학 미촉법이에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접촉에 의해서 느낌이라는 6가지 분류법을 선호한다. 이렇게 찼어요. 지금의 나의 느낌은 어떻게 해서 나의 느낌이 되었을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즐거운 내 감정이 굉장히 즐거운데 이 즐거운 감정, 느낌은 어떻게 해서 즐거운 느낌이 있을까? 어떻게 있었어요? 매우 간단해요. 안이비설신이가 색상형 미촉법을 만나가지고 즐거운 느낌이 발생한 거예요. 일상에서 경험되잖아요. 괴로운 느낌은 어제 나의 괴로운 느낌은, 우울한 느낌은, 불쾌한 느낌은 어떻게 불쾌한 느낌이 만들어졌을까? 그것도 매우 간단한 거예요. 안이비설신이 색성학 미촉법이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해요. 자, 누군가가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본체만 채. 예전에 내한테 고마운 신세를 진 사람인데 본체만 채하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네 이거. 그런데 그 모임에서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면은 그 현장은 안이비설신이 색상학 미촉법이 만나는 자리죠. 그러면 거기서 비방과 무시함을, 비방의 소리를 듣고 뒷담화를 듣고 무시하는 소리를 듣고 그런 모습을 봐오면은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발생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불교는 늘 미리 정해진 게 없다. 결정된 게 없다. 꼭 그렇게 되어라고 헤어진 기계적 결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표정을 짓고 무시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불쾌하고 화난 불쾌한 느낌이 들어야 되나? 분노를 표출해야 되나?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것이 고정불변이라면은 서가모니 부처님도 화내고 미워해야 돼. 그렇죠? 왜? 불쾌한 소리를 들었어.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죠. 누가 무시하고 뭐하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참나 왜 저런다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서운했나? 이렇게 화를 안 내고 불쾌한 감정을 안 만들고 허허 하는 사람이 있죠. 이거 보세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불교가 그렇게 말하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예. 그냥 뭐 학문적으로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 여기서 만나가지고 좋은 느낌, 불쾌한 느낌, 좋지도 않고 불쾌한 느낌을 만든다. 이거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한 발쪽 가서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마음을 정신 차리고
만드냐에 따라 다른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 말이에요. 사소한 현상에서도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안 느껴봤어요? 작은 일인데 작은 일이 이렇게 현상을 봤는데 그걸 보고 듣고 해가지고 큰 기쁨을 느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땀이 큰일 났네요. 시골에서 농촌 사람들이 이렇게 닭을 키우다가 아침에 탁 갔는데 그냥 닭들이 알을 쭉 낳으면 엄청 기쁘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럼 엄청 그 현상에 대해서 닭 알을 보고 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채소를 가꿨는데 채소가 무럭무럭 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밭에서 이렇게 나스로 비다가 갑자기 그냥 이 호박이 있죠. 호박을 발견. 웬 호박이야. 이게 기쁘잖아요. 이게 바로 안이비설신의 색성모촉법이 발생하고 기쁨을 느낀데 모두가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도 담담하게 무덤덤하게 별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바로 여기서 안이비설신의 색성학 미촉법이 만나서 어떤 느낌을 형성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 부딪히는 찰나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이 불쾌한 감정으로 갈 것인가 기쁜 감정으로 갈 것인가 요거 그때 결정하라는 게 이게 바로 현장 수행이라니까요. 예. 그랬다는 마음이 수행하는 건 아니나요? 어떤 것인지 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만약 수행한다고 한다면 내가 마음 수행을 한다고 하면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자면 저런 질문을 챗 GPT한테 하면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챗을 쓰는데 그냥 질문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답변만 나오는데 몇 가지 항목들은 참 좋은 질문입니다가 나와요. 이게 정말 참 좋은 질문이에요. 예. 어제는 그냥 여기 포크레인으로 막 공사하는데 궁금했어요. 그래서 챗 GPT한테 21세기 현대의 과학과 기술과 장비로서 이집트 피라미드를 짓는다면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 중국의 마리장성 3,000km의 마리장성을 현대의 장비로 해서는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하고 음성을 하고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딱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죠? 근데 피라미드 20년 걸렸는데 요즘은 하면 2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마리장성 3,000km는 요즘으로 25년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란 게 여기서 좋은 느낌, 불쾌한 느낌이 우리 상식적으로 되죠. 근데 좋지도 않고 불쾌하지도 않는 느낌, 이것은 담담하다는 거고 별 좋은 쪽도 아니고 슬픔, 불쾌한 쪽도 아니고 어떻게 말하면은 느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이게 불교 수행에서 무심하고는 달라요. 무심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 질문하신 말은 의도를 알게 부동심이에요.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알겠죠? 요동치지 않는 마음.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초기불교하고 대승불교 조금씩 다르는데 어떤 비난과 욕설에도 부동심을 갖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발끈하지 않는 것,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래 돼요. 근데 또 상황에 따라 틀려요. 비난하고 욕설하는 사람에게 철제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렇죠? 내 마음이 발끈하는가, 미워한다든가,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 그걸 부동심이라고 그래요. 부동심.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했는데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데 여기서 기쁜 마음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형식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누가 막욕을 해요?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절대 안 흔들리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욕하고 비난하는 그거에 대해서 기쁨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기쁨은 안 일어나요. 그 대신 뭐가 일어나요? 연민심. 알겠죠? 상황에 따라 다른 게 연민심. 붓다는 요즘 말해서 소수자, 경제적 약자, 신치 이런 사람에게만 이게 연민심을 느낀 게 아니라 제정신 못 차리고 사는 착각에 의해서 탐욕하고 막 이런 사람을 나는 더 연민심을 냈을 것 같아. 나는 요즘 내일부터 투표인가요? 대선 후보들 쭉 보면은 막 이게 가짜 뉴스 부정 투표 이렇게 하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예? 요즘 선거 부정? 투개표 배정? 전부 그렇게 한 사람들이 전부 서울법대 내란과 출신들이잖아요. 서울법대 내란과 출신들. 학력이 그렇게 된. 이거 볼 때 사람들은 막 분노하고 막 비하하고 하는데 난 수행이 잘 됐는가 좀 달라요. 연민심이 나. 정말 불쌍해. 어떻게 해서 사람의 의식이 저 정도까지 과대망상으로 갈까 했죠. 생각은 불쌍하지 않나요? 연민심이 나요. 내가 부타가 되었다는 소리는 아니고 지향점은 그렇게 사실은 연민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거 다 읽었나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참 좋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 만나서 불쾌한 느낌, 좋은 느낌, 불쾌하지도 않고 좋은 느낌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말이냐? 좋은 느낌과 불쾌한 느낌들은 그렇게 반드시 되라고 결정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이비설시 색상 만나서 접촉하는 순간에 정신 바짝 차리면은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 부분에. 근데 아까 하신 말씀은 연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의 요소가 아니에요. 아까 수상행식이 있죠. 행에 해당돼. 행은 뭐냐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는다. 내가 어떤 의도를 형성한다. 그 어떤 마음을 말과 행위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비난과 비방하고 막 그냥 날뛰고 가짜뉴스하고 남을 모함하고 욕설하고 막 그냥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서 그냥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못된 남성들이 여성들 참 교묘하게 괴롭히는 현상들 많죠. 확률적으로. 그거 보면은 불쾌한 느낌, 안 좋은 느낌과 동시에 사실은 천한 무지막지한 하고 분노의 마음이 팍 쏘면 여기는 수상행식에서 행위예요. 어떤 의도. 근데 또 그 순간에 분노보다는 연민심. 참 저 친구 불쌍하다. 남을 괴롭히는 그것에서 쾌감을 얻고 사는데 그야말로 엄청 정말 불쌍한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남을 괴롭혀갖고 쾌감을 느끼는 이 삶이 얼마나 이게 무지하고
불쌍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민심 안 느껴져요? 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연민심은 수상행식에서 행에 해당돼요. 행하되.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온 중에서 수상행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상행이 우리들이 말하는 마음, 감정, 생각, 정신, 흔히 말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수상행이에요. 수상행. 여기에서 이제 사람은 안이비설신이 색성형 미촉법이 했을 때 첫 번째는 이성적 사고가 그리 안 일어나요. 아시겠어요? 소위 합리적 판단보다는 우리는 1차로 발생하는 요소는 감정이에요. 불쾌하다, 기분이 유쾌하다, 그렇지도 않다. 이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부탁해서 색수상행식 할 때 수 앞에 느낌을 강조했고, 느낌은 현대말로 감정이에요. 감정은 합리적 이성을 불태워요. 요즘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가스라이팅. 정치인들이 막 그럴듯하게 이합집산하고 누군가를 막 배신하고 하는 것에서는 실제 삶으로 가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은 감정이 얽매여 있어. 미움이라고 하는 미움, 불쾌함, 이 감정들이 딱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 근데 겉으로 말은 명분은 말은 그럴듯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에 있어서 감정 수업, 정말로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감정은 이파사나 명상으로도 잘 다스리고 염불로도 잘 다스리고 108배로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순간 일촉즉발해서 정신 차려야 돼. 안이비설 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을 만나면 딱 부딪히죠. 그 일촉즉발해서 정신을 반짝 차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스스로에게 암시를 해요. 내가 어느 날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그냥 대면대면하고, 내가 고마움을 많이 주었는데 내 보답도 무시하고, 이렇게 그런 현상이, 그런 상황을 내가 맞을 때는 나는 이리 하리라 라고 하는 있지, 나름대로의 암시도 미리 하란 말이야. 그리고 그 순간에 그냥 정신 바짝 차리면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야. 그렇지, 미리 암시 예행 연습을 해요. 저희 이제 다시 이제 한 3분에 걸쳐서 그 예야만 이야기할게요. 내 그 검색의 시대 거기에도 썼는데, 제가 실상사에 살면서 저기 극락전 지금 도법스님 체에서 도법스님 안 계실 때 스님들 한 5명이, 강목 스님, 해강 스님, 나 5명이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이게 그 메가폰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 그러니까 어디서 그냥 그 사찰 순례 와가지고 메가폰으로 그냥 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시끄러워, 자기가. 근데 안 끝쳐. 그러니까 옆에 이제 내 도반 스님이 그냥 듣다가 팍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스님이 한성질 하거든요. 정말 한성질해.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큰일 났다, 또 이제 뭐가 터졌네, 했죠. 했는데, 그 스님이 나갔는데 한참 있어도 메가폰에 마이크 소리만 나고, 문화재 설명하는 소리만 나고, 그 나갔던 그냥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고 나간 스님의 목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안에서 스님들끼리 왜 저분이 저렇게 조용하지? 했는데 마이크 들고 문화재를 설명하는 사람이 이제 말이 어느 정도 끝났어요. 끝났는데 소리가 들려. 그 스님이 안녕하세요 이래.
어디서 오셨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저 스님 왜 저러지, 오늘따라?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아이고, 무슨 대학교 뭐 평생교육원에서 지리산 뭐 역사 탐방 왔대요. 하니까 그 스님이 또, 아이고, 어째 실상사가 좀 편안하고 좋지요. 다른 절하고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막 또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 스님 목소리가 들려. 이거 안에서 듣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실상사는 우리가 전공인데 교수님이 아주 해박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한 교수님이 아이고 그냥 부끄럽습니다. 많이 못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또 그 스님이 그렇게 말해. 야, 그런데 설명도 해박하신데 목소리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과찬입니다. 했는데 그 스님이 그 목소리가 좋으니까 마이크 사용 안 하면은 좋은 목소리가 더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경례인지도 모르고 제가. 그래서 그때 내가 밖으로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결정적으로 그 선생님이 또 빈말을 해. 그때가 오후 2시였는데 공양 점심 식사 안 하셨으면 점심 식사 하고 가라고 또 빈말까지 하네. 그래 이제 그거 보세요. 그게 이제 하나의 참 수행이 잘 된 스님이 했다는 그게 아니고 그 현장은 뭐예요?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축법이 부딪히는 현장이죠. 소위 소리를 그 사람은 소리를 우리가 들었죠. 그러면은 경례인데도 수행처소인데도 막 메가폰으로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쾌하죠. 뭐 이런 무례한 사람이 있어. 또 뭐 대학교에서 교수라는데 온갖 것 해가지고 불쾌한 감정이 딱 일어나고 또 언행이 피신잔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스님이 그렇게 돌렸죠. 보세요. 그러니까 유쾌한 감정. 또 그 자리는 극락이었어요. 지옥이었어요. 극락이죠. 그 또 온 사람들이 하루는 얼마나 또 흐뭇한 감정, 실상사와 스님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 수상 행식에서 세 번째, 좋은 상이 형성되어 있죠. 바로 이게 오온은 우리들의 경험적 요소라는 말이 이거 나오죠. 우리들의 경험적 요소. 우리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좋은 느낌이 형성된다. 그래서 나중에 그 스님한테 물었어요. 내가 아주 절친해서 자네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 됐어? 그러니까 실은 젊은 시절에 많이 후회가 됐대요. 한성질 해가지고 그래서 막 면박 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그냥 편안하게 쉬려고 절에 이렇게 관광하고 했는데 스님한테 면박당하고 이러면 그날 하루 종일 불쾌했을 그동안의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죄스러워서 그다음부터는 절에서 어떤 누가 실수를 하더라도 면박 주지 않고 편하게 이렇게 하리라고 자기가 그 매뉴얼을 정했대. 매뉴얼을. 어떤 일이 발생되면 이런 매뉴얼로 하리라 하고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색수상 행식할 때 느낌은 이렇게 만들어진 느낌인데 반드시 불쾌한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불쾌한 느낌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마칩니다.